안녕하세요, 스리랑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간 영상을 이것저것 우루스나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이것저것 찍어 놓기는 했는데 도저히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다 날려먹고 이렇게 심기일전에서 다시 5 시리즈로 스타트를 끊어볼까 합니다. 이번 세대 코드네임은 G60 8세대 모델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반듯한 그런 정숙성 있는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이미지에 스포티함을 완벽하게 입혀낸 그런 모델이죠. F바디 때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별로 약 200만 대 정도씩 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세대에도 그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형의 이제 블루스톤이라는 컬러를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지금 엠팩 같은 경우는 무채색 계열 빼고는 지금 선택할 수가 없고, 기본형 같은 애들만 이제 요크 그린이라는 새로 신규 편성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아마 그 XM에 나왔던 색상인데, 그 색상을 제외하면 지금 모든 5 시리즈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다 무채색 계열이라 약간은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연비는 이제 공력 성능이나 연료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추세라 지금은 디젤이랑 가솔린의 연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523D 기준이 평균 연비가 X드라이브 안 끼고 14.7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 차량도 520i 기준이 12.1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사륜구동이나 X드라이브라든지 530i 패키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연비가 다운되기는 하겠죠. 동일한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쓰는 E클래스 250이 10.1km, A6 45TFSI가 리터당 11km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애초에 연비만 강조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i5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는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료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지금 8세대 같은 경우는 구형 7세대 G바디 들어오면서부터도 차체가 한 30mm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넓게 95mm 정도 늘어나면서 아예 5 시리즈 최초로 5m가 넘는 세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로 치면 이제 7 시리즈, 이바디 7 시리즈랑 거의 동일한 또는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경쟁 모델들 중에서는 사실 이 5 시리즈가 조금 더 작은 편에 속하는 느낌이기는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번에 나올 11세대 E클래스보다는 무려 11cm가 길어졌다고 하고, G80 지금 거랑 비교해보면은 한 6cm 정도가 더 길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많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구형 이제 F바디에서 G바디로 넘어올 때는 약간 프로포션이 좋아졌다라는 느낌만 주던 애가 어느덧 이렇게 3박스 형태에서 좀 진화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6GT 같은 느낌까지 주는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나가는 실루엣에다가 뒤로 올라가면서 약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여지는 스포티한 이런 캐릭터 라인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서 좀 약간 이중적이면서 나이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전통적인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음각으로 숫자 5를 새겨 놓아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뭔가 예전 액티브 하이브리드 7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럭셔리 세단 같이 보여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연식 변경이나 ACI 모델이 나오면 조금 더 추가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i5에서도 고성능 M60 모델에만 최대 2.5도짜리 후륜 조향이 들어가고 있고요. 같은 19인치지만 얘는 M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M스포츠 휠이 들어가고 M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엠팩들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M스포츠 휠, 섀도우 익스테리어 라인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는 거, 앞뒤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근데 딱 하나 틀려지는 게 있다면 이거죠. 어두운 밤길에서 혼자 시선을 독차지해버리는 LED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간 키드니 그릴. 아쉽게도 520i 기본형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엠팩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클래스는 한술 더 떠서 이 그릴을 감싸는 조명이 이 450부터 꽤 높은 옵션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트리 레벨까지 상용화돼서 길거리에 보이기까지는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릴하면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신형 E클래스 11세대 그릴 디자인인데, 익스클루시브야 기존의 젠틀한 가로 형태의 젠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비해서 AMG 라인 같은 경우는 EQS나 EQE 같은 느낌의 황금 폰층을 유발시키는 벤츠 성격별 느낌의 그런 그릴을 가져간다고 해요. 디자인 특성이 많이 좀 틀려지겠죠. 핸드램프 같은 경우는 5세대 260 버전에서 이제 모티브를 좀 받아서 눈이 조금 약간 찍혀 올라간 듯한 부엉이 같은 느낌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되게 괜찮아요. 근데
G바디 올라오면서 이제 앞트임을 시켜서 차폭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원래 차폭이 넓어서인지 앞트임 다시 삭제해버리고 원래대로 디자인을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형 모델에는 전체 라인업 모두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마력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게 됐고요. 구형 523D 때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12V짜리가 이제 추월할 때나 가속할 때 순간적으로 11마력을 보태주면서 정속 주행 때는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고, 정차시나 엔진 오토스탑 때는 이제 엔진 지동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이제 좀 장점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곁들여지면서 최대 마력도 11마력씩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520i도 기존 184마력에서 190마력, 530i는 252마력 에서 258마력으로, 요 마력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 최대 출력 구간도 몇백 rpm씩 소폭씩 이게 줄여놨기 때문에 실주행 구간에서 조금 더 경쾌하게 가속이 가능한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신형 E클래스는 이 200 기준이 EQ 부스트 포함 204마력, 이 300 기준이 258마력이라고 합니다. 요 그릴도 지금은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엔진 예열을 돕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막혀 있게 되고요. 고속주행이나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만 스르륵 열리기 때문에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쪽에 단순히 블랙으로 마감이 된 이 부분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옛날 럭셔리 라인처럼 L자 형태로 크게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데, 요게 되게 진짜로 말 그대로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런 단순한 차이를 줌으로써 이 차가 5 시리즈인지 7 시리즈인지 혼돈의 카오스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주기 때문에 이 차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스포티한 비즈니스 세단, 완벽한 스타일링 하나로 조합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테일램프는 기존의 L자형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얇아졌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 BMW라는 브랜드에 맞춰서 되게 스포티한 질감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리클래스가 말도 안 되는 삼각별 이렇게 박아놓은 거로 테일램프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랑은 확실히 좀 확연한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520L, 비즈니스 세단다운 그냥 널널한 크기고요. 골프백은 한 3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요. 4개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감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상단에가 그냥 철판이 노출되어 있는 게 조금 보기는 좀 그렇네요. 트렁크는 간단하게 전동식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도 최신 BMW랑 같은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밟아서 그런데 야간에는 도어 주변으로 라이트 카펫이 화려하게 깔리게 되고요. 요거는 이따가 어두워지면 인서트 따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실내는 먼저 나온 7시리즈에서 10i이기 때문에 인터랙션 바 정도가 빠진 약간 그래도 되게 다분히 예쁜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나 13.9인치로 된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진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일체형 글래스로 된 이런 시각적인 요소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수치상으로도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OS 8.5가 들어가면서 퀵 셀렉트라는 이런 즐겨찾기 같은 기능이 들어가서 조금 더 사용 편의성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감을 더해줬달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 8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꺼내다 보면 이것저것 나오게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디서 대체 빼서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었는데, 뭐 하나 찾으려면 친구야 좀 기다려봐 하면서 난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 뒤적뒤적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많이 직관적으로 살아난 느낌입니다. i7 리뷰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인터랙션 바, 이렇게 들어가서 불빛으로 유기적으로 비춰주는 그 기능이 이제 단순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라 컨트롤 패널이랑 동기화가 되면서 여러 상황에 맞게 움직임이나 조명이 변화가 되는 게 포인트였었죠. 이게 사실상 1월달에 나올 신형 E클래스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돋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인터랙션 바가 있어줘야 이제 경쟁이 구도가 사실 성립이 될 것 같은데, 520i는 어차피 빠지니까 그거는 좀 엔트리 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돼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클래스나 벤츠 전형적인 인테리어와 다르게 BMW는 정확하게 운전석에서 팔을 뻗으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이런 콕핏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좋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에어컨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슬라처럼 유튜브 시청이나 또는 뭐 간단한 게임 정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QR코드를 스캔한 다음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딱히 재미가 있거나 퀄리티가 좋은 게임은 아닌데, 탑승자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선택을 해서 내기로 뭐 주유비 내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재밌을 듯 합니다. 당연히 이따가 설명하게 될 레벨 3 퍼스널 파일럿이라는 레벨 3 반절 주행 단계에서 쓰일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로 기능으로 쓰이겠죠. 아쉬운 점이 지금 저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 하만카론 사운드가 M 스포츠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브랜드 오디오 정도의 그런 음색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한번 살짝 들어보니까 기본 사운드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구형 M 스포츠 패키지에 비교하면은 스피커 개수로 4개가 빠지고 와트수도 205W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수치거든요. 안 그래도 BMW 오디오는 항상 말이 많았던 그런 시스템들인데 이번에 조금 더 더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근데 반도체 이슈에 따른 일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반도체 이슈에 따른 그런 어쩔 수 없음인지 아니면 원가 절감인지, 이거는 이제 추후에 나올 LCR 모델이나 연식 변경 모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M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안트라사이트 요 새까만 헤드라이너랑 M 스포츠 휠, 요거는 디자인이 좀 좋아졌어요. 좀 더. 그리고 이런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트림, 이런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핸들 열선, 앞뒤 열선 시트 기능에 앞좌석만 통통되는 시트, 허벅지 받침대도 운전석은 있는데 조수석도 있네요. 제스처 컨트롤까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옵션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0mm 넓어져서 굉장히 광활한 뒷좌석을 갖게 됐다라는 게 이제 8세대 5 시리즈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넓어진 공간감에 비례해서 스카이 라운지 글래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기존 썬루프에 비해서 시야감을 90%까지 확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중간에 크로스바도 없는 일체형 글래스에다가 애초에 굉장히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을 느끼면서 흘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실내의 곳곳에 시트 할 것 없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배관자라는 소재가 시트 그리고 저기 핸들, 도어 트림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감도가 가족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브랜드의 친환경 소재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돈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이 시트나 실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소재가 그렇다 치고 그 i5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게, 그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이렇게 깔리게 되면서, 특히 시트 밑으로 깔리게 되면서 시트가 좀 높아져서 무릎 그 허벅지가 좀 많이 뜬다라는 그 디스커버리 같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차는 사실 그렇게 허벅지가 그렇게 많이 뜨는 느낌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야감이나 착자감이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520i다 보니까 그 포손 공조 디스플레이가 빠져요. 앞에서만 공조기를 작동할 수 있고 뒤에서는 온도 조절은 안 되고 그냥 그 송풍 방향이랑 세기만 조절이 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530이었으면 이쪽에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 장착이 되면서 그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쪽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둘째 치고, 이쪽에 송풍구, 디필러 쪽에 송풍구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또 아쉽다 라는 느낌입니다. C타입도 2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뒤에도 C타입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충전이나 이런 거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원래부터 이제 E클래스나 A6, XF 같은 세단들은 중국 시장에 항상 이제 롱바디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굳이 5시리즈급이 아니더라도 3시리즈나 C클래스 같은 경우도 롱휠 베이스 모델을 판매해서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5시리즈의 중국형 롱휠 베이스 모델에는 7시리즈에 들어가는 무려 31.1인치 시어터 스크린이 여기 딱 깔리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7시리즈랑 격차를 많이 줄여놓은 모델이 되게 되는 거죠. 약간 그거는 좀 부럽습니다. 일단은 주행에 앞서서 살펴보면 이 최신화된 이 토글 기어, 이건 BMW 지금 최신 모델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도 변경이 되었고요. 조작은 훨씬 간결해졌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적응이 가능한 정도예요. 이게 530i부터는 토글 기어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아이드라이브 설정하는 동그리, 셀렉터라고 하나요? 얘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도 같이 크리스탈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iX나 7시리즈처럼 럭셔리함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이나 주행 시야나 이런 거는 구형하고 대동소이한 느낌이에요. 주행
기능은 서스펜션은 앞에가 WC4, 뒤에가 이제 5링크. 일반적인 그냥 고급차 구성인데 전기차로 나온 i5는 BMW i4나 E클래스 쿠페처럼 후륜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일반 5 시리즈는 또 빠지게 돼요. 근데 얘는 뭐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기존의 5 시리즈에서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았는데 승차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BMW라는 브랜드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이 소프트해졌다는 느낌이고 실제로 영업사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이바디에서 굉장히 하드했다라는 느낌이 F바디 넘어오면서 굉장히 소프트했었잖아요. 그게 G바디로 G상봉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다시 하드해졌다가 이번에는 거의 뭐 6GT 느낌으로 다시 소프트해졌다 느낌이에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F바디는 이제 솔직히 가물가물하고 G30 G바디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승차감 자체가 너무 많이 틀린 차량이에요. 520i 똑같은 520i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진짜 엠팩인가? 지금도 방지턱이 있는데 이게 높은 방지턱이거든요. 트렁크에 있는 게 다 뜰 만큼. 근데 반동도 거의 안 오고 굉장히 훌륭한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사양 중에 뭐 독일 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는 이미 퍼스널 파일럿이라 그러는 레벨 3 반자율 주행 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해요. 2차부터 하이웨이 어시스트라는 기능이랑 실내를 비춰주는 카메라 그 두 가지가 탑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운전자가 아예 두 손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물론 고속도로만 가능하다고 하죠. 지금은 요거를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새로 추가된 액티브 차선 변경 기능인데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왼쪽 차선으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차선으로 차로를 옮겨주는 미래지향적인 기능입니다.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레벨 3까지 올라가는 반자율 주행 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처럼 스티어링 위에 손이 꼭 올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손을 아예 놓고 컨텐츠 감상이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저 기능의 상용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양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 적용되는 단계이고요.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위에 레버로 속도를 세팅해서 주행 보조 기능을 시작하면 됩니다. 크루징 속도는 주행 중에도 이 레버로 계속 변환할 수가 있고 세트 버튼을 통해서 GPS 기반의 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세팅할 수도 있겠죠. 활성화를 시키면 계기판이랑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양쪽에 초록색 차선으로 차선을 인식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차종에 따라서 레인 어시스트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차간 거리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면 4단계까지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커브길이나 차선 이런 건 굉장히 명확하게 잘 잡아주는 시스템이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배관자 소재가 생각보다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질감이 없는 느낌이에요. 8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던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뭐 출시하자마자 뭐 1000만원 할인 뭐 이런 어그로성 기사나 유튜브도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뭐 재구매나 트레이드인 같은 게 없으면 그 언저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프로모션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 12월 달이지만 일단 재고가 없어요. 원하시는 색상 찾기도 굉장히 좀 어려울 만한 게 지금 무채색 계열 어차피 색상이 무채색 계열밖에 안 나오지만 흰색이나 뭐 블랙 같은 경우는 찾기가 좀 많이 힘들 거고 슈퍼스토 그레이나 아니면 새로 나온 요크 그린 그 색상만 한해서 조금은 그나마 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11월 달보다 프로모션이 조금 더 약화가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아예 연말이 되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20i 기본이 6,940 그리고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7,340만 원인데 뭐 어른 잡고 그냥 대충 500만 원만 할인 받아도 둘 다 6,000 중후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일단 현재 기준으로 6천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클래스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5 시리즈는 정말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결 구도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추워서 왔다 갔다 좀 하는 바람에 그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영상 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스리랑카.